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나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집값이며 대출이며 복잡한 소식 많죠? 특히 지난 6월 27일 정부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대출받을 일도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대책은 단순히 대출을 막는 것을 넘어 우리 집값,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집, 그리고 전세 시장까지 뒤흔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10년 유튜브 전문가로서 복잡한 금융 용어는 싹 빼고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가장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야 알겠네 하실 겁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내 집 마련 꿈꾸고 있다면 이 내용은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주거 비용 문제를 미리 알고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서 주담대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 그 집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규제는 어르신들의 소득이나 집값과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대출을 이렇게 묶는데?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은 주간 평균 0.43%씩 올랐고 강남은 0.84%, 송파는 0.88%, 성동은 0.99%까지 오르는 등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죠. 이런 집값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바로 갭투자입니다. 두 번째, 갭투자는 이제 정말 설 곳을 잃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갭투자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정부가 원천 차단까지 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갭투자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지 않을 집을 아주 적은 내 돈으로만 사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집에 전세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이 8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은 자기 돈 2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되죠. 자기 돈 2억에 남의 돈 세입자 전세금 8억을 끼고 집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갭투자입니다. 이렇게 사놓고 몇 년 뒤에 집값이 12억으로 오르면 2억만 투자해서 2억을 버는 식이죠. 12억 마이너스 10억 2억 이득. 언뜻 들으면 똑똑한 투자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갭투자가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 적게 들어가니 여러 채의 집을 쉽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집을 사고 팔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계속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갭투자가 전세 사기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니까요. 전세 사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이상 이런 갭투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 나선 겁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바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리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 전세 대출도 더 엄격해집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 대출을 받아 집값이나 분양대금을 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편법적인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이제 신용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어르신들의 연봉만큼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짧아집니다. 기존에는 최장 40년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이제는 최대 30년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이미 집이 있다면 또 다른 집을 살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 대출도 축소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정책 대출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집니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줄어들고 7월 21일부터는 80%로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보증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필요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제한하고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주식 거래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금 비율을 높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자녀들께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제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우리 어르신들 삶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집 구매 시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고 하셨다면 이제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집을 사려면 그만큼 더 많은 자기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가 살던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기려 할 때 또는 노후에 좀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대부분 은행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고 정책 대출마저 규모가 줄어들면 그만큼 더 많은 자기 돈을 마련해야만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도 예전처럼 대출을 받아 보태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는 당장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미 대출을 갚고 계시거나 대출 없이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직접적인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갭투자 차단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집값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시장의 변화입니다. 갭투자가 줄어들면 갭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이는 전세 물량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자녀들은 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내 돈이 충분히 있거나 소득이 높아야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는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영끌을 통한 무리한 투자를 막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조건 겁먹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시장도 그에 맞춰 움직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6.27 부동산 대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가정에 맞는 주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득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대출 한도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므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이 대출에 유리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꾸준한 소득 활동과 건전한 재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주세요.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빚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은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미리 주택 계획을 상의하세요. 자녀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점을 함께 준비해야 할지 미리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만큼 자녀들의 저축이나 소득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인지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세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 기사나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남의 말만 믿고 행동하지 마세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집값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가족의 주거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6.27 부동산 규제 대책 이야기 잘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정책이
조금은 쉽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이 대책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당장 집을 사려는 분들이나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들과 함께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 관련 내용들을 빠르고 쉽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